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비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추억의 조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그동안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 가장 안쪽 모서리에 끼워져 있던 그 봉투는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피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그녀의 친숙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라고 쓰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걸 여기 숨겨두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심정이었어요. 첫 번째 쪽지를 펼쳤을 때 보인 글귀는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우리 결혼 15년 동안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과연 진짜 제 아내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쪽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야. 또 다른 가족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쪽지를 열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화가 날 거야. 하지만 끝까지 읽어줘. 나는 15년 전 너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었어.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지. 이미 결혼을 했었다고요? 아이가 있었다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녀는 분명히 초혼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제가 속았던 건가요? 1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건가요? 네 번째 쪽지에서 그녀는 더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내 첫 번째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어.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야반도주를 했지. 나는 혼자서 5살 딸을 키워야 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딸을 잠시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친정 어머니요? 분명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거짓말투성이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15년 동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쪽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만나고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딸 생각이 계속 났어. 매일 밤 꿈에서 딸이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울면서 찾았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는 것이었군요. 딸을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만 그 고통을 감당했을까요? 저라면 분명히 이해했을 텐데요. 아니, 정말 이해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쪽지를 펼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딸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해. 이중 생활이라니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약속, 모든 꿈들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저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군요. 7번째 쪽지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내가 몰래 대출을 받았어. 너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어.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거야. 백혈병이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요즘 들어 더 자주 피곤해했던 건가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던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거군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둔감했던 걸까요? 8번째 쪽지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매달 용돈을 친구들과 쇼핑하는 데 쓴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어. 친정어머니가 딸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녀가 항상 용돈이 모자란다고 했던 건가요? 저는 그냥 여자들이 원래 쇼핑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9번째 쪽지에서 그녀는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수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너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너도 잃고 딸도 잃을까봐.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쪽 다 포기할 수 없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을 그녀의 마음이요. 10번째 쪽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딸이었어. 내가 죽으면 딸은 어떻게 될까? 친정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녀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가 생각한 건 저와의 미래가 아니라 딸의 미래였던 거군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1번째 쪽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적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을 찾아줘. 이름은 김서연이야. 올해 20살이 됐을 거야. 친정어머니 연락처도 여기 적어둘게. 제발 내 딸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줘.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녀의 딸. 지금쯤 대학생이 되었을 그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엄마가 새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쪽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1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속인 건 잘못이야.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야. 서연이를 한 번만 만나봐줘. 그 아이에게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리워했다고 전해줘. 쪽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저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사람은 진짜였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제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하는데요. 혹시 서연이라는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엄마 소식을 아시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를요. 서연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며 자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손녀를 키우셨을 거고요. 서연이를 만난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젊은 시절에 제 아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서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 가정을 꾸렸다는 것, 하지만 평생 딸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사랑했다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 아이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15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팠던 거군요. 그날 이후 서연이와 저는 가끔 만나서 그녀의 엄마,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연이를 통해 저는 제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었어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반드시 배신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어요. 15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도 있고요. 하지만 서연이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아내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저는 사랑의 다른 의미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보세요.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먼저 화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이 작은 쪽지들을 통해 저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